이거 옛날에 그거 아니에요? 일진들이 하는 필터? 저거 아니고 근데 사실 일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필터 그거였어. 여기 이렇게 세모 모양 모자이크. 대체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난 그런 적 없어 일단. 왜냐면 난 찐따여서 아무도 안 알려줬어. 나도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세모 만드는 법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 나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 싸이월드를 안 했어요. 다들 경악하더라? 내가 싸이월드 안 했다 하면? 우리 시대에 진짜 안 한 사람이 없었거든 거의. 아, 안 한 사람들 있었어? 어, 그래? 너네! 다 찐따였구나! 반갑다 친구들아. 찐따 만남의 광장이네. 늦게 태어난 애들은 당연히 안 했을 거고, 나 동년배들 있잖아, 90부터 98까지? 그 정도는 이제 싸이월드 시대니까. 나 근데 고백할 거 있어요. 나는 싸이월드는 안 했는데 나만의, 이거 말해도 되나? 나만의 도피처가 있었어. 마음의 도피처. 애들 싸이월드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내가 싸이월드 닉네임을 만들면 우리 엄마가 아니까 우리 집에 컴퓨터를 못 쓰게 했거든 엄마가. 나 완전 모범생으로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컴퓨터를 했냐면 나는 엄마 보면 어떡하지 이거? 동사무소 컴퓨터로 했어요. 어땠냐면 이제 우리 집이 여기야. 내 중학교가 여기였어.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집으로 안 가고 공부하러 독서실 간척하면서 동사무소로 가. 그 다음에 거기 컴퓨터로 동물농장을 X나 했어. 그때 당시에 동물농장에 버그가 있었어요. 잘 이렇게 클릭하고 새로 고침 계속 누르면 클라라의 훈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에 이제 질린 거야. 다 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일진들 싸이월드 이렇게 염탐 좀 하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미니홈피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빠졌던 게 뭐였냐면, 혹시 파니팡 알아요? 잼민이들이 많이 하는 싸이월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개찐따 게임. 거기에서 미니홈피를 만들 수가 있었어. 그게 나만의 싸이월드였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나한테 이제 찾아오는 애들이 있었어. 파치네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인친, 지금의 인친처럼 미니홈피 친구를 맺는 거야. 근데 서로 얼굴을 아예 몰라. 근데 되게 잘생긴 캐릭터인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 근데 걔가 나한테 플러팅을 하는 거야. 우리 괜찮으면 번호 서로 교환할래? 그래서 번호 교환하고 약간 썸 탔던 적이 있어요. 사진은 못 받았어. 나만 사진 주고. 안 주더라고. 50대 아재라고 그거? 진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엄청 나한테 플러팅을 했는데 지 사진을 안 주는 거야 끝까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단다. 잘 살고 있니? 파니팡 내 썸남?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찐따 유년기를 보냈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버디버디 싸이월드 다 못했어. 아이를 너무 엄하게 키우면 생기는 일. 그래, 애를 너무 엄하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 산 증인이야. 나 왜 지금 하루 종일 게임밖에 안 하는지 알아요? 어릴 때 못하게 해서 그래. 그게 내 가슴에 한이 맺혀서 더 삐뚤어지는 거야. 늦바람이 무서운 거야.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릴스만 쳐보는지 알아? 어릴 때 못하게 해서 그래. 나 어릴 때 무한도전도 못 봤어. 무한도전 본 적이 없어. 아예 뭔지를 몰라. 나 그래서 진짜 내가 드라마 하나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 집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됐어. 엄마, 이거 안 보면 나 찐따돼. 지금도 찐따인데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거는 진짜로 왕따가 되어버려.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이러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겨우 봤던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게 궁, 꽃보다 남자. 이거 2개 봤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안 했는데도 엄마가 허락해준 드라마가, 유일한 드라마가 공부의 신이었어. 나 이렇게 3개밖에 안 봤어. 학창시절에 본 드라마가 이거 3개밖에 없었어. 근데 공부의 신은 내가 보다가 지루해서 안 봤어. 시크릿가도 안 봤어요. 커피 프린스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엄청 유명한 그런 짤들은 알지. 우리 길라임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뭐 이런 건 알지. 이거 맘카페에 올리면 가정교육 도움 많이 될 거야. 제 가정환경에 대해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일진 논란이 없었어요. 왜냐? 뼛속부터 새겨진 이 찐따의 피.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누구나 봐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야. 단 한 번도 일진 논란이 없었고, 쟤는 알아서 잘 찐따처럼 살았겠거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 맞췄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지? 나랑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 그 학주쌤이 오셨어요. 학주쌤이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AIDS 이렇게 적는 거야. 읽어봐. 에이즈. 이게 전 학교에서 내 별명이었다. 무슨 뜻인지 아니? 걸리면 죽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거야. 완전 미친...
멋지신 분이죠. 진짜 무서운 쌤이었어. 진짜 무서운 쌤이었어.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학교에 단발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되게 자유로운 중학교였거든? 남자들은 무조건 스포츠 머리를 해야 되고 여자들은 무조건 단발을 해야 된대. 귀밑 3cm. 아니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단발령을 내리는 거야. 근데 그 최대 피해자가 나였어. 우리 엄마랑 아는 사이셨던 거예요. 이제 같은 교사시니까. 그래서 수빈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이러면서 나한테 먼저 자르고 그래, 단발을. 그리고 내가 그 해였나 그 전해에 내가 정교 부회장이었거든. 난 지금만큼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때 여자 머리 기르려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그리고 내 나이 때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얼마나 더 그랬는지 아시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알죠? 단발을 자른 거야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단발 자른 거 보려고 너무 웃기게 잘라가지고 옆반에서 구경 오고 그랬어. 단발 킹이다 이러면서 다들 구경 오고 그랬어. 근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단발령 취소됨. 아무도 안 잘라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니까요. 나 아직도 기억나는 썰이야 그게. 진짜 피해자였어, 피해자. 우리 엄마도 초등교사인데 나 중학교 가서도 학교에 엄마 스파이 선생님들이 많았어. 그래 그렇다니까. 너 좀 뭘 좀 알아. 안다. 너 뭘 좀 아는구나. 그래 내 학교 생활 다 한다니까 우리 엄마가. 스파이 선생님들이 많아. 너 정말 정확한 표현을 한 거야. 핵심을 찔렀어.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를 잘했거든.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냐면 내가 찐따일 수밖에 없었어. 지금 생각해도 그냥 안 쳐맞은 게 다행이다 수준. 내가 어땠냐면 시험 보고서 울고 있어. 수빈아 왜 울어? 아유 많이 틀렸어. 그러면 하나 틀렸어. 아니 이 포지션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안 쳐맞은 게 다행이긴 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진짜 잘했어. 근데 갑자기 중3 때부터인가 중2 때부터인가 그 음악 하겠다고 설쳐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지. 나한테 드린 사교육비만 얼만데.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피아노를 세탁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죠. 그러고 엄마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빠는 어떤 분이냐? 이게 더 빡세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 학창시절 어땠을지 예상이 가시죠? 저는 학창시절에 외박을 한 적이 없어요. 외박을 아예 못하게 했어. 그리고 화장도 한 적이 없고, 화장해봤자 고등학교 때 비비크림 몇 번 바른 거? 그리고 치마를 줄인 적도 없어요. 이거 여자들은 알 거야. 얼마나 귀한 찐따인지. 진짜 개식 찐따 아니면 그래도 치마는 조금씩 줄이고 다녔거든.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청렴 결백한 찐따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유튜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자는 치마 안 줄여도 허리 말아서 입으면 올라가잖아. 근데 나는 그럴 용기조차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찐따 포지션을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진들이 이제 본단 말이야. 이렇게 슥 보다가 내가 뭔가 치마 이렇게 올려서 입었어. 그러면 아 뭐야? 수빈이 치마 줄여 입었네? 예쁘다. 이지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럴 용기조차 없었어. 돌려서 입은 적도 없어. 일진 연기 왜 이렇게 잘하냐고? 원래 당해본 애들이 잘해. 일진 연기는. 일진 해본 애들은 연기를 못해. 지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이제 세탁돼가지고. 근데 PTSD가 남아있는 애들은 이걸 잘하거든. 그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면 그냥 학원 뺑뺑이. 내가 초등학교 때 다녀본 학원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태권도, 바둑, 미술, 피아노, 논술, 수학, 영어, 구몬학습, 눈높이 학습 이거 말고도 좀 많은데 댄스 학원도 다녔고 엄청 많이 했어. 진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 그리고 내가 좀 배우는 걸 좋아했었대 어릴 때. 근데 이제 커가면서 나도 싸이월드나 이런 거 하고 싶었지 솔직히. 싸이월드나 드라마 이런 것도 보고 싶었지. 근데 이제 엄마는 조금 나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 핸드폰도 되게 늦게 샀어. 고등학교 때까지도 스마트폰을 못 썼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제대로 썼던 것 같아. 스마트폰 공기계 잠깐 빌려가지고 쓰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스마트폰 제대로 쓴 게 나는 대학교 때부터였고, 그리고 TV가 집에 없었어 애초에. 컴퓨터도 집에서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오버워치에 미쳐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이 크레이지 아케이드야.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임이 크아밖에 없는 거야. 애들 다 PC방에서 롤하고 대학 가가지고 그럴 때 나는 할 줄 아는 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밖에 없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세맵 나왔다. 좀비 맵?
재밌겠는데? 찐따같이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알려준 게 오버워치 게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눈을 뜬 거지, 게임이라는 거에.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 못했던 한을 풀고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남자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절 보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도 계실 테니까. 진짜 그렇게 막으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미치는 거야. 늦바람이 들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게임을 해도 방송에서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나마. 와, 그게 아니었어 봐. 내 인생 어떻게 됐겠어. 드라마도 나 게임에 빠지기 전에는 드라마를 엄청 몰아봤었어. 언니 게임할 때마다 내가 죽닥치고 있느니요? 우리 엄마도 게임 못하게 해서 그 전국 교사 엄마들 왜 다 똑같냐? 그래, 교사 엄마들 다 똑같나 봐 진짜. 근데 나는 우리 엄마를 막 그래가지고 한동안 원망을 했었지. 나는 애들이랑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게 많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어땠냐면 막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하다 보면 유은님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창시절에 좋은 기억이 많아서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뭔가 집에 와가지고 막 쉬고 게임하고 드라마 애들이랑 같이 보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무한도전 봤을 때도 재밌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나한테는 약간 학창시절이 되게 좀 숨막히고 좀 힘든 기억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난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항상 뭔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거든. 근데 막 슬프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결과적으로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막 나대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그러다가 삐뚤어졌어. 싸이월드 하다가 이상한 흑역사가 있어. 이러면 지금처럼 이제 유튜버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개 빡통 대가리야. 그래가지고 말도 잘 못해. 영화 리뷰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논술학원 다니고 막 그랬던 것들도 나는 이제 어찌됐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같은 것도 내가 이제 외국인 큰손들 오면 돈 잘 뜯잖아요. 그런 것도 아, 사람이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배워서 이제 남 주는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는 조금 아쉬운 건 90년대생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지. 무한도전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나는 하나도 공감을 못하니까 그런 건 좀 아쉽죠. 사실 저도 부모님이 게임 못하게 해서 친구들이랑 PC방 가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벽돌 깨기 하다가 대학생 때 게임 존나 함. 그래, 그게 언젠가는 터진다니까. 이게 제가 진짜 인생의 진리 하나 말해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지랄을 많이 못하면 커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제 그게 안 좋게 터져.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돼. 그리고 공부 잘하고 할 놈들은 그렇게 안 시켜도 해. 주변 보니까 그렇더라고. 지가 하고 싶어 할 때 그걸 밀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뭔가를 억지로 시키려고 하고 이러면 나중에 좀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때까지는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막 오은영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게 애 정서에 좋고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딱히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열심히 키웠는지를 오히려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리고 나한테 드린 학원비만 봐도 진짜 엄마가 엄청 내 교육에 힘썼구나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막 원망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 나는 애를 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왜냐면 나처럼 될까봐. 나처럼 될까봐 얼마나 무서워요. 하루 종일 게임만 쳐하고 있잖아 요즘.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저는 완전히 찐따의 삶을 살아왔어요.